안녕하십니까. 굿풀국어 송파본원 강사 윤진양입니다. 저는 고1 팀장을 맡고 있고요.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전담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7년간 누적 수강생 한 요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는 학교에서 전교권, 전교 1등은 거의 제 손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는 그동안 저한테 성적 피드백 받던 학생들, 만점인 학생들, 1등급인 학생들 성적을 모아놨습니다. 이 송파 지역에서만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학교별로 특징들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지금부터 동북고의 국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경향이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교 제적 인원수가 한 331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례적으로 많은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동북고의 제적 인원수는 270명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3등급까지 누적되는 상위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가 되는데요. 270명으로 계산할 경우 동북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10명밖에 안 되고요.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29등까지 1등급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19명의 학생이 2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3등급은 72등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북고의 경우에는 상위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도 적은데 커트라인도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점을 목표로 해야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시험이라서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학교입니다. 동북고의 국어 내신 경향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동북고가 일반적인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 1학기 기말고사 때 문법으로 문법을 조금 나눠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법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적은데,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데, 동북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1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을 출제하지 않고 1학기 기말고사 때 문법을 몰아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 문법이 부담되고 공부량이 많아서 체감 난이도가 기말고사가 훨씬 더 높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를 가지고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동북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른 학교들은 일반적인 내신형 문제들을 출제한다면 우리 동북고는 모의고사형,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때는 독서 지문이 시험 범위에 많이 포함되지가 않은데 우리 동북고는 독서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내신과 관련된 국어만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수능형 문제를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조금 난감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을 접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좀 일반적인 학교보다 많습니다. 교과서 플러스 알파의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부 지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학교 프린트에도 없고 수업도 되지 않은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이 외부 지문이란 이름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낯선 작품을 수능처럼 독해하는 능력이 없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당황하고 정답으로 가는 길을 잃기 마련이겠죠. 그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서 오답률이 많이 떨어져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이 킬러 문항이 거의 외부 지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실 때 교과서 범위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과 관련된 외부 작품 전체가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동북고의 특징이 매 시험마다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교과서 밑에 있는 그 어휘의 뜻이 나와 있는 단어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핵심어가 아닌 조금 사이즈에 있는 거 나오기도 하고요. 사자성어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이 문구와 관련 있는 사자성어를 제가 반드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단답형, 서답형 문제가 아니고 길게 서술이 돼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답을 적을 시간이 부족했어요 했던 학생이 나오는 학교가 동북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내신 문항이 출제가 되는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소설을 수업할 때 이 작품 1인칭 관찰 시점이야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필기를 시키고 선지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서술자의 주관적 인식이 배제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찰자 시점? 주관적 인식이 무슨 말이지? 요거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게 같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칭 관찰 시점의 대표적인 작품이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7살짜리 오키가 서술자고요. 이 오키가 엄마와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오키의 주관적 인식, 생각이 배제 빠져있다. 아니죠. 오키가 서술하고 있는데 오키의 생각으로 서술이 되겠죠. 틀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출제가 안 되고 이 문구를 조금 더 말을 난해하게 해서 바꿔가지고 선지를 출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 다양한 선지를 많이 접해봐야 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이 19의 표현상의 특징은 반어법이야 라고 수업을 하고 선지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주제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반어법이니까 당연히 간접적이에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요게 같은 말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게 같은 말이구나 라고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다음은 동국고에 나오는 외부 지문형 문제인데요. 정말 나쁜 학교입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상 1학년 1학기 때는 교과서 자체에 고전시가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때는 고전시가를 수업을 안 하고 거의 1학년 2학기 때 고전시가를 출제하는데 우리 동북고는 고전시가를 외부 지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상의 표현이 우리 시험 범위의 작품과 유사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현대어 해석이 안 되면은 여기에 그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이 확실하게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 같은 경우가 특히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동북고는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동북고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50분이라는 시간에 있는 시험장 안에서 처음 보는 약간 비문학 같은 독서 같은 보기를 보고 이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과서와 관련된 1, 2, 3, 4, 5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니? 라는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50분이란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보기까지 파악하고 적절성 판단하고 뒤에 서술형 문제도 풀고 답지에 서술형 답도 옮겨 적어야 되니까 확실하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시간 부족한 서술형 문제 말씀드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적어야 되는데 점수가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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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되죠. 이거 지문이 독서 지문이었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24번은 이때 시험 범위에 독서 경제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경제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독서 내용 이해했니? 보기에 사례를 제시했고 이 사례를 파악해서 적용할 수 있니?를 묻는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 독서 지문 같은 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정규 수업 2타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토요일 10시, 일요일 7시로 이루어져 있고 수업은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주말에 오늘 수업한 내용을 오늘 바로 클리닉을 제시를 합니다. 사실 남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국어 어떤 걸 공부해야 되지? 어떤 게 시험에 나오지? 요것도 공부해야 되나? 저것도 공부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부할 양이나 어디서 시험에 나오는지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암기 자료, 서술형 대비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걸 제작을 해서 당일 공부를 시키고 암기 테스트까지 시켜서 집으로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평일 클리닉은 학생별 오답 클리닉인데요. 학생들한테 평일에 문제지가 배부가 되고요. 그 문제지 배부된 것 중에서 제가 학생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학생이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항으로 문제를 작성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학원에서 내신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진양 선생님만의 국어 내신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정규 내신 시간에 수업을 3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교과 내용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출제되는 개념과 선지까지도 언급을 드리고 시험에 잘 연계되는 외부 지문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마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학원에서 모의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동일한 시험지, 동일한 유형, 동일한 경향으로 엄선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출된 거 살펴보면은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암기 클리닉인데요.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바로 수업한 내용을 바로 암기를 시키고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배운 내용을 학원에서 바로 암기하고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빈출되는 내용, 서술형까지 전부 정리해가지고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집으로 귀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에 하는 개별 오답 클리닉이 있는데요. 평일에 보통 학생들한테 문제를 제출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통 수요일 밤 12시까지 답안지를 제출을 하고요. 그 답안지를 제출하면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서 학생들마다 틀린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그 문제와 유사한 내신 기출문제로 클리닉 시험지를 만들고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틀릴 일이 없겠죠? 없어야 될 텐데요. 저는 매주 교재를 2권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문제들, 사실 자습서에 있는 문제들,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는 절대 내신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너 이거 틀려라 라는 이제 난해한 손질을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단원별로 최소한 300문제는 풀어볼 수 있도록 교육특구 강남 3구의 양질의 기출문제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외부 지문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클리닉 시간에 쓰는 서술형 암기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빈출제는 꼭 출제가 잘 되는 그런 서술형 문항들까지 다 암기할 수 있도록 서술형 대비 문항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 중간고사인데요. 이건 제가 방이동 학원가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와 동일한 시험지로 학교 출제 경향 그대로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2회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중간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학교 시험지 유형으로 동일하게 풀어보다 보니까 나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뭐야? 틀렸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기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부분이 모의 중간고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필기 한 장 정리인데요. 이 방이동 학원가에 요즘에 손필기를 많은 학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조가 저희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손필기 내용을 저는 자습서보다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문점 같은 걸 다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필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100% 암기해야 된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까지 전부 다 전교해주고 있고요. 반별로 수업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서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필기하지 않고 요거로 한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뿐만이 아니라 한 장 정리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제 손으로 들고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책받침 같은 형태로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거 받으려고 학원에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 내신 수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국어학습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